제 이번 사후 과제는 감정 터치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더 따라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했고요. 그거를 위해서 학생들의 케이스를 5가지를 뽑고 한 명 한 명들마다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의 감정 터치를 어떻게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냥 하나의 두루뭉술하게 방향성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애들한테 하면 더 좋을 부분일 것 같아서 되게 좀 자유자재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5명을 골랐는데, 첫 번째는 양지중학교 1학년 양성주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사실 지난주에 첫 OT를 해서 그 스타트업이 이제 1강부터 4강까지 들어가는 친구기는 하지만 강의를 듣는 거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좋지 않고, 그러고 나서 강의를 듣는데 태도가 좋지 않다 보니까 복습량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의 보고 선생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려웠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를 잡는 거는 잠시만요. 여기에서 제가 그 성주에게 조금 그 전에 있는 학원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끔 했어요. 결국 감정 터치라고 하는 게 그 친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말이면서도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너가 그 전에 공부를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봤냐? 그러면 너가 지금 공부를 했을 때 너 그때 공부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누적으로 복습한 게 없었을 거고,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해서 내 걸로 맞는 상태에서 AI 테스트나 구두 테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너가 그냥 강의를 듣거나 수업을 듣거나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 너무 그게 안타깝다. 항상 어떻게 보면 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만 알고 있지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몰랐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선생님이 너가 선생님을 만나게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다행인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 너가 선생님한테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항상 너의 공부의 기준을 선생님이 제시할 테니까 우리가 그거에 맞게끔 공부해보자 하면서 명사와 형용사, 동사, 부사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고, 그땐 당연히 성주가 그걸 이해하고 적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그러면은 이러한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을 때도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너가 여태까지 강의를 듣고 어려워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 너가 열심히 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진 게 아니라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됐던 개념들이 있어서 선생님은 그 부분이 너가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매번 이렇게 공부하면 어떨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거기서 이제 그 중에 잘된 친구의 예를 하나씩 들어준 거죠. 그래서 딱 그 친구가 제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혜지라고 하는 맨 처음부터 잘하지 못한 스타트업 친구가 있었지만, 그 친구가 이번에 스타트업이 딱 끝나고 나서 투부정사가 뭔지 동명사가 뭔지 그런 설명해준 걸 딱 보면서, 야, 너가 아까 전에 그 친구를 봤지? 그 친구도 너랑 똑같았어. 근데 너가 결국 그렇게 공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만 따르면은 아까 그 친구처럼 공부를 잘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이 너를 도와줄게. 선생님이 항상 공부를 했을 때, 항상 애들을 가르칠 때는 그냥 애들 한 명 한 명마다 사람으로 보지, 그냥 뭐 한 명의 학생 하나로만 보지는 않아. 그래서 너가 어떤 공부를 했을 때는 그 공부를 힘들어하게끔 하면은 그 공부를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 너무 너무 아쉽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채워주도록 할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스토리를 전달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일단은 선생님께서 감정 터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성주에게 가장 감정 터치를 해줘야 될 부분이 뭐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사실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게끔의 그런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동기부여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 되게 공부를 잘한다에 대한 기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어떤 기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은 뭐예요? 스타트업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목표를 잡아주게끔 하거나, 그리고 그 목표를 잡는 게 없더라도 너가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지,
그러면 만약에 영어로 따진다 그러면은 지금 너가 공부하는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내가 잘하고 싶다라는 기준이 점수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보여지는 것들에 되게 기준을 많이 두고 있는데 제가 보는 성주라는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이지만 아직 마음은 친구들이랑 같이 너무 놀고 싶은 초등학교 6학년? 사실 예비 중학교 1학년이니까 6학년이 맞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도 잘하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1대1이지만 결국 보여지는 사람은 완진쌤인데 완진쌤 앞에서 뭔가 잘 말하고 내가 잘 설명할 수 있고 뭔가 그냥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성주가 스스로도 다 설명하는 아까 예지 학생을 들려주신 것처럼 준동사를 배웠으면 다 말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주가 아까 이제 완진쌤이 그래도 잘할 수 있도록 공부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뭐 설명도 다시 해주셔서 다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일반적인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들에 있어서 아이들은 이해를 못한다, 내가 못 알아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레벨은 중학교 1학년 기준에서 사실 아니긴 하잖아요. 상식선에서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성주가 선생님의 수업을 이해를 못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성주가 그런 건 수업을 들어서 그러니까 선생님 앞이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였네요 라고 무조건 대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성주가 직접 얘기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너 진짜 말해보니까 어때? 와 너 이제 말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칭찬해 주시면 성주도 내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이게 진짜 공부하는 거구나 라는 맛이 들릴 것 같은데 성주가 아직은 그런 공부하는 의욕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목표를 세워주면 뭔가 너무 당연한 어른들의 말이라고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정말 아가라고 생각하고 너 이렇게 의자에 앉았어부터 작은 것부터 칭찬을 해주시면서 진짜 이 아이가 말하는 것들을 칭찬해 주시면 이게 근본적인 점수가 아닌 진짜 이 아이를 위한 감성 터치지 않을까. 제가 보는 성주는 완진쌤을 많이 좋아하는데 완진쌤 앞에서도 분명히 잘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칭찬의 기준을 더 낮추면서 그 친구가 하나하나 했었을 때에 대한 성과를 좀 얘기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도담고등학교 2학년 김초연 학생인데 사실 이 친구도 이제 이센셜을 끝나면서도 약간의 공부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저를 만나자마자 등급이 하나가 올릴 정도로 4등급에서 3등급을 올릴 정도로 영어적인 실력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으면서도 다른 과목에 대한 좀 걱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센셜을 통해서 되게 내가 영어 실력이 많이 올랐네를 알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항상 언제나 그 자기 공부 수행도에 대한 갈증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연이한테 이제 어떤 부분을 설명해 줬냐 그러면은 너가 이센셜을 공부하고 나서 그 시험을 볼 때와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시험을 봤을 때에 대한 그런 차이를 조금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먼저 질문을 해놓고 나서 이센셜을 보니까 확실히 문법적인 부분이 확실히 이해됐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초연이에게 여태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을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물론 다른 과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기는 하긴 하겠지만 사실 그거는 끝나고 나서 제가 원장님께 상담을 요청을 해서 원장님이 그 초연이에게 다른 과목적인 부분에서의 뭐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나 이런 걸 확인해 주기는 했었지만 이센셜이 끝나면서 너가 힘들 수도 있었지만 너가 주에 단어를 400개씩 외웠던 것들 그리고 이센셜을 3번 끝낸 것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터넷 강의는 10명 중 1명이 완강을 할 수 있는 수준인데 너는 그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테스트를 보고 구두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선생님이 이 이센셜을 끝난 초연이에 봤었을 때 굉장히 기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너도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보지 않았다고 선생님은 생각이 돼서 너무 기특하다. 그래서 너가 지금 이센셜이 끝났다는 건 한편으로는 너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도 너가 책임이 있긴 있겠지만 선생님도 선생님도 이제는 너의 실력을 너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한 책임을 같이 생각할 거라서 우리가 이번 고등학교 2학년의 내신에 대한
목적을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관련돼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줬을 때 너가 항상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힘들기는 할 거다. 그리고 너가 분명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책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센셜에 너가 좌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에게 있어서 좋은 부분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 것처럼 그걸 보고 너가 되게 생각이 났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분명 너의 부족한 부분도 생각하면 좋겠지만 너가 그걸 발판 삼아서 더 열심히 올라갔었을 때 너가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의 성적이 오른다면 선생님이 너무 기뻐서 나중에 도담고등학교 2학년의 김초연이 김한진 쌤의 제자라고 진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또 입학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 뭐 친구를 사귀는 거에 대한 그런 그 저해 요소 또는 그 쉬는 시간 때 노는 거에 대한 저해 요소 아니면은 수행도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저해 요소를 제가 말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아플 건 뭐냐면 너가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힘든 부분에서 개학이 되면 아마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선생님 그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쉬는 시간에 단어를 외워서 너가 지금 외우고 있는 단어의 시간을 줄이게끔 그리고 친구들과 좋은 문화를 형성을 시켜서 너가 끌려가지 않고 공부하는 문화로 만들게끔 그러고 나서 이제 너가 지금부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잡아서 남들은 이미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발전될 수 있고 더 컨디션이 난조되지 않을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약속을 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다가가면 어떨 것 같냐 라고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좀 더 초연이가 그냥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감정 터치라고 하는 거는 확신도 되게 감정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그 부분을 위주로 많이 얘기해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생겼는데 수연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건 사실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많이 못 와서 네. 저도 이제 초연이를 못 봤던 모습들이 더 많아요. 수업하는 모습은 봤지만 네. 진짜 옛날에 여름방학 때 였나? 그때 진짜 단어를 매일매일 같이 테스트를 보고 항상 데스크에 나와서 단어를 보던 친구였는데 네. 지금 화상 단어도 그렇고 단어를 많이 보는 횟수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세절이 끝났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특하고 얘가 진짜 빌드업이었는데 이렇게 끝낸 게 너무 대견한데 궁금한 건 초연이의 혹시 대학이랑 등급의 목표가 4등급에서 3등급 올라갔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대예요. 아, 사실 간호대도 지금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기는 해서 네. 일단은 등급이라도 맞출 수 있게끔의 그 부분이 몇 있고 등급이 목표예요? 영어는 2등급이 목표예요. 그리고 3점대 중반이라고 지금 하고는 있지만 네. 거기에서 약간의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원장님을 상담을 통해서 절대적인 공부량을 늘리게끔의 목표를 잡아놨어요. 저는 사실 4등급에서 3등급에 올라가는 동안 초연이가 굉장한 큰 노력들을 했던 것 같은데 초연이는 3등급에서 이제 2등급을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네. 영어가 물론 절대평가지만 이제 내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완재쌤이 이제부터는 좀 초연이에게 책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초연이를 위해서라도. 그 이유가 뭐냐면 초연이는 지금 선생님이 너무 칭찬해주시고 와 너 진짜 너무 잘했어. 빌드업도 끝내고 이센쇼도 끝냈네. 너 진짜 너무 와 실력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초연이가 너무 갈증이 많아 보여요. 그 요소가 사실 영어가 아니라 다른 과목들에도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A닷에서 다른 과목을 정말 다른 과목에 대한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영어의 성적과 실력 같은 부분들 저희는 정확한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로 아이들 실력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이 이세셜을 끝나고 또 뭐 고문 끝을 끝내고 어드밴스를 끝냈을 때 몇 등급이 나올 수 있는 친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초연이가 지금 이센셜을 끝났다는 부분에서 만족하기보다는 너 지금 이제는 2등급을 목표하는 만큼 넌 서술형을 뚫을 줄 알아야 되고 너가 정확하게 어떤 새로운 지문을 만나도 너 혼자서 풀이할 생각까지 해야지. 지금 딱 수준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모든 주는 자료에 대해서 는 이해까지 할 거야. 근데 그 자료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네. 그래서 이 초연이의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 주려면
그러니까 추아나 너 이만큼 온 거 대단해서 너 이제부터 이렇게 잘 될 거야라는 그 말로 해서 뭔가 내가 나 이제 마음 좀 괜찮아 나 진짜 잘하고 있어 라고 하기엔 추아니가 은근히 되게 자존감도 낮아 보이고 맞아요. 되게 뭔가 내가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스스로 확신이 없어서 확신에 대한 말투에 대한 칭찬도 정말 중요한 건 맞지만 뭔가 정신을 탁 때려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이 아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내가 진짜 완진쌤 말을 듣고 나서 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그 마음으로 원동력을 가져서 움직이는 친구라고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가 정말 높은 친구라고 한다면 너 진짜 부족해. 너 아직 뭐 반도 안 왔어. 이런 뉘앙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여기야. 너 진짜 거의 다 왔고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너의 최종 목표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이제 안정기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진짜 마지막 가장 힘든 하드한 코스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너 마음 지금 마음, 불안한 이 마음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 것부터 겁나고 다른 이것저것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막 튀어나오고 이런 거가 다 신경 쓰여가지고 그 불안한 요소보다 나 이거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딱 정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또 더 좋지 않을까. 약간 초연이라는 학생이 빌드업도 엄청 빠르게 끝냈고 이센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조연이에 대한 마음 터치는 뭔가 이 아이가 더 강해질 수 있게 실력적인 걸 떠나서 그냥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그런 거에서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은 곽서윤 학생이에요. 사실 이 친구는 너무 잘하고 있는 친구고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이제 갓 올라가는데 빌드업의 중반부를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단어 테스트에서 한 번도 제시험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빌드업 테스트에서도 한 번도 거의 체크도 안 나올 정도의 꼼꼼한 친구이고 수행도도 거의 밀리지 않는 100점짜리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봤을 때는 되게 너무 잘해서 이 친구만한 친구들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는데 항상 그러면서도 빼먹는 거는 아무래도 이 친구에게 칭찬이 그냥 역시 고생했어 까지만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테스트를 봤을 때 그 친구에게 대한 그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지금 선생님이랑 만난 게 단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근데 우리가 빌드업에 있는 단어까지 끝났고 이제 고단끝까지 올라가는 데에 있어서 너가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에 대한 칭찬과 빌드업을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너가 이거를 새로운 문제집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칭찬과 그러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을 때 너가 재시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문제를 풀었을 때도 배우지 않아서 모를 수 있는 건 있겠지만 배웠는데도 모르지 않은 거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항상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이 서윤이 같은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있냐를 설명을 해주면서 너 말고 너랑 비슷하게 공부한 친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 만나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벌써 고1에서 이 정도의 수준을 맡고 있다면서 너가 이 정도의 목표를 했었을 때에 비슷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도 한 번 더 설명해줬을 때 그 친구가 목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매일 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가 잘하고 있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절대적인 공부량으로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좀 더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너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거 알지만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몰랐었던 것 같아 몰랐었지. 선생님이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자기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잘하는 부분도 맞기는 많았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공부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가 아마 그 공부를 했을 때 선행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 수가 있었겠지만 마치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통이 힘들면 세게 오면 세게 올수록 너의 공부 실력이 그 근육이 더 성장이 되듯이 너가 공부를 하면 힘들고 힘든 만큼 앞으로 너가 힘든 게 있으면은 그만큼 나의 영어 실력이 더 많이 오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너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다른 친구들과 어떨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서연이를 보면서 더 특별한 친구로 만들어주고 싶고 더 좋은 친구로 만들어가고 싶고 선생님의 말을 더 잘 듣기 때문에 너의 영어는 걱정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되게 그냥 칭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해야 될 부분과 그 칭찬을 더 구체성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항상 그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을 해주면서 되게 많이 계속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서연이가 사실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친구인데 그냥 칭찬만 많이 해주셔도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네. 그 부분이 물론 사실 저희가 가르치다 보면 얘가 이것도 잘하네? 그러면 얘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저희 고등학교 3학년 친구인데도 서연이보다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더 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저희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서윤이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서윤이는 아직 이제 중학교 1학년인 친구다 보니까 오늘 너무 잘했고 진짜 나는 내 학생 중에 서윤이 같은 애만 있으면 너무 좋겠어. 진짜 서윤아, 나 선생님이 맨날 서윤이랑 수업할 때마다 너 때문에 진짜 힐링이다. 내가 만약에 너가 진짜 선생님 되고 싶다고 했잖아. 너가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서윤이의 학생이 되고 싶을 정도라니까? 야, 너처럼 이렇게 똑똑한 애면 나 진짜 너한테 수업 받고 싶겠다. 서윤아, 너가 봤을 때 너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라고 말해주면 서윤이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이 있으니까 막 말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을 텐데 그런 걸 말하면서도 본인의 자부심이 막 뿜뿜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더 잘해서 완전히 더 칭찬받아야지 같은 거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이가 더 느꼈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너가 칭찬받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뭔가 설명을 계속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다음에 이것도 하면 너 이런 칭찬도 받을 수 있어. 그것보다 그냥 칭찬을 계속 해줘서 이 아이가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완지스한테 칭찬받는다고? 나 그러면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해볼까? 더 이렇게 준비해볼까? 이렇게 했을 때 완지쌤이 어떤 칭찬을 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이 아이에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모든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도 진짜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마음 표현을 해주시면 서연이가 더 진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저희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볼까요? 창원 상담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한소희 학생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인데 사실 빌드업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A닷을 와서 공부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고 목표를 잡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는데 정시로 잡아서 정말 베이스도 아무것도 없는데 서울권을 가려고 하는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소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강의는 나름 잘 들어오기는 잘 들어오지만 복습의 부족성이나 아니면 약간은 몰아듣는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얘기해주는 부분은 뭐였냐면은 너가 매일매일 공부를 해 나가면서 너가 공부를 잘했을 때 그리고 잘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도 얘기를 해주기는 했었지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계약을 하고 나서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얘기를 했으면서도 이 친구한테는 너가 여태까지 공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너는 몰아서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럼 앞으로 너의 공부가 조금 더 간절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너가 너를 믿으면서 남들을 이길 수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되게 많이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잘된 친구들에 대한 케이스를 얘기를 해주면서 어떤 친구들은 6개월 만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건국대를 갔다고 하더라.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6개월은 공부를 한다고 했었는데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결국 공부는 한 거는 한 거 같은데 제대로 자기 목표가 되지 않아서 재수를 했는데도 결국 어떻게 됐다더라 하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됐었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은 너를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너가 그 서울권에 갈 수 있는 친구처럼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소희가 A단 영어하고 나서 맨 처음에 진짜 스타트업 끝나고 빌드업 올라가면서 그 작은 눈이 점점점 커져서 영어 실력이 올랐던 거를 너가 느껴했던 것처럼 나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그 이 260일을 끝내고 나서 260일 끝났을 때 정말 성적표를 보고 웃는 소희가 됐으면 좋겠지, 그거를 통해서 너무 아쉬워하는 소희가 안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이 오로지 너를 위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해줄 거다. 너가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게끔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줄 거고, 그 공부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물어볼 거고,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공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공부를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너에게 무언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돈을 더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다. 단지 선생님이 너에게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너가 적어도 환경적으로 꿀려가지고 무언가를 하지 못해서 낙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끔 선생님이 옆에서 잡아주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김한진 쌤의 제자라고 하면은 소희가 정말 매일매일 선생님을 생각해 나가면서 그냥 공부만 끝내는, 그냥 해야 될 것만 끝내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될 수 있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내일 모레가 돼서 나중에는 지금에 있는 모습도 비웃으면서 아 그땐 참 어렸는데 내가 지금 더 커가지고 몇 달을 지났는데 더 성장했네, 더 성장했네, 더 성장했네, 이러는 한소희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소희도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정말 공부를 너무 못해봐서 제가 정말 바닥까지 찍어봤던 사람으로서 사실 소희가 많이 좀 공감이 되고 정말 저의 19살에 보는 것 같아서 지금 소희가 공부하는 것들이 너무 기특해요. 왜냐면 소희가 아까 해주신 것처럼 A닷에 와서 처음으로 공부한 친구잖아요. 저는 소희의 가장 마음 깊숙한에 있는 마음 하나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일 것 같으세요? 하기 싫다? 아니에요. 공부 너무 하고 싶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애들 수능 끝나고 나서도 계속 공부했어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소희 마음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하긴 하는데 안대쌤이랑 테스트 보긴 보는데 강의 듣긴 듣는데 복습하긴 하는데 계속 내가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나 아직 8등급, 나 7등급, 5등급인데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사실 되게 클 거예요. 나 어차피 해봤자 안 되는데 하는 게 맞을까?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강의를 잘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칭찬을 해주는 것보다 얘 미래에 대한 걸 또 꿈꾸게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게 비전이고 뭔가 마음터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19살인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 대학교 가면 어떨 것 같아? 너무 기대되지. 근데 너 지금 마음은 어때? 못 갈 것 같지? 왜? 성적이 너에게 지금 찍히고 있는 숫자가 5도 아니고 6, 7인데 어느 대학교에 어떤 사람이 나를 뽑아주겠어?
나 공부 그래 의자에 앉아서 뭐라도 해보겠어. 근데 1시간 동안 공부한 거, 2시간 동안 공부한 거 이만큼밖에 없는데 언제 그 범위 다 공부해? 내가 수능 때까지 할 수 있을까? 수능 시험 문제는 풀긴 풀 수 있을까? 그런 정말 많은 생각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소희야, 너 이 책 끝나면 어떨 것 같아? 너 이 책에 대한 거 너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떨 것 같아? 그럼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너 공부 어떤 노력할 거야? 너 그런 노력까지 하려고 생각했어? 너 진짜 다음 주에 너무 잘해오겠는데? 선생님 진짜 기대해도 돼? 야, 나 진짜 야, 너 마음을 진짜 제대로 고쳐겠구나. 사실 영어 공부 실력 아까도 얘기했잖아. 6개월 안에 건국대 가는 친구들 있지. 근데 걔네들은 공부를 단순히 잘한 게 아니야. 나 잘할 수 있어. 나 다음 시험 다 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때 이 점수 맞을 건데 거기에 대한 방법도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을 내가 잘해낼 수 있다라는 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소희가 요즘 공부하는 거 보면 하긴 하는데 좀 불안해 보여. 근데 그 요소가 네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넌 모르잖아. 선생님 보기에는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맨날 텐트템 공부하고 아침에 나오고 나 선생님도 밤늦게까지 있는 거 알지? 근데 나는 2시 전으로 오는 게 이 세상에 제일 힘들어. 근데 소희가 9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여기 있잖아. 소희야,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다른 친구는 대학 가면 너랑 비슷했던 그 수준이었던 친구들은 자느라 바쁠걸? 너 그때 잘 거야? 아니지. 너 공부할 거지. 너 분명히 점수를 볼 수 있을 거야. 우리 한번 너가 지금 이거 생륜 공부하고 있는 거 있지? 이거 생륜 딱 한 책 한 바퀴 돌리잖아? 원래 3바퀴 돌려야 성적이 나오는 거 맞아? 그래서 너 지금 생륜 몇 등급이야? 너 말 지금 7등급이지? 너 한 바퀴만 돌려도 한 등급 무조건 올라. 그렇게 하나 둘씩 해서 가는 거지. 너 지금 당장 인서울 솔직히 힘들 수 있다? 근데 우리 인경기라도 경기권이라도 전라도 막 제주도 이런 데 가지 말자고. 한 등급이라도 내가 더 올려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나는 근데 있잖아 소희야, 너처럼 이 마음 그대로 수능 때까지 가고 가는 것도 진짜 힘든데 난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지금 마음이 너 지금 눈이 진짜 확실하게 맞춰서 나 지금 무조건 대학 가겠다 이 마음 너가 학교 가서까지 지키잖아. 너 진짜 대박 날 거야. 난 너 진짜 잘 될 것 같아. 너가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라는 그런 뭔가 본인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보단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에 대한 걸 내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어도 아 그치 나 열심히 해야지 그치 완지쌤이 이끌어주시니까 해야지 약간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나 열심히 해야 대로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3월 6월 모의고사 보면 학교에서도 계속 이제 수시한 애들은 놀고 있고 정시한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근데 소희는 정시인데 친구들 다 놀고 있을 때 나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공부를 안 했던 친구가 얼마나 놀았던 친구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본인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말이 좋지 않을까. 19살인 저에게도 말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마지막은 이제 오늘 경고를 받은 친구예요. 경고를 대전고등학교 2학년 변다영 학생인데 사실 이 친구는 미술을 하고 있지만 목적성이 크게 있지 않았고 그러고 학원을 정말 좋아하기는 하지만 기준에 맞는 공부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훌륭한 친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친한 친구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결국 이렇게 지나게 되었을 때는 결국 영어 성적이 오르지 못하고 그냥 학원을 다니기만 하는 친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경고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에게 있어서 경고를 부여할 거다. 그래서 경고를 부여하는 이유는 너는 왜일 것 같아? 너가 경고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선생님은 사랑하는 학생 제자를 한 명을 잃게 되는 거고 그게 강제퇴원이 된다면은 그러고 나서 선생님의 금액적으로도 부족한 게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고 나서 너가 만약에 이 경고를 받았을 때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건데 왜 이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많이 해줘서 물어봤어요. 근데 다영이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가 학원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알고 선생님한테 매번 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감사하게 선생님을 위해서 챙겨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러면서 왔을 때마다 항상 밝게 인사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한편으로는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너를 더
그 반겼었던 게 사실은 맞았어. 하지만 선생님의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험에 모의고사 점수 33점에 올라서 3등급이 막 맞아가지고 3등급이 나올 뻔해가지고 막 기뻐했던 그런 모습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너가 앞으로 이 부분에서 그냥 멈춰 있을까봐 선생님이 너무 걱정이 돼. 그래서 물론 너가 너는 지금 너의 목표는 몇 등급이 하면서 목표를 한번 물어보고 결국 4등급인데 우리의 지금 공부가 사실은 4등급에 미치는 공부는 아닌 게 선생님이 너무 아쉬워. 그러면 너가 생각했을 때 지금처럼 공부를 했어. 근데 너도 4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 너는 별로 기분이 안 괜찮다고는 말하겠지만 정말 기분이 괜찮을까? 이러니까 다영이가 사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경고를 준 이유는 너가 학원에 나가고 그냥 다른 곳에서 공부해가 아니라 우리가 이번 기회를 살려서 정말 우리가 예전에 그 초심을 다시 살려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던 다영이 그러고 기준에 맞는 공부를 해서 나중에 4등급이 되어서 나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 저 4등급 맞았어요 너무 기뻐요 이러는 그런 모습을 꿈꾸는 그런 다영이가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다. 그게 만약에 아니었다, 그게 만약에 너에게 있어서 부족한 공부였다, 그러고 너가 그게 힘들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부터 너를 계속해서 관리를 할 거고, 선생님은 너를 입는 거 상상도 하기 싫고 지금도 너무 울컥거리는데 이제부터 너가 만약에 부족했으면 그거는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관리해주지 못한 선생님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 경각심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한번 우리의 같은 공부를 해서 진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경각심을 한 번 더 느끼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 나가니까 그때 그 당시 힘들었고 그 당시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지금은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선생님 이러는 모습을 선생님이랑 한번 나눠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영이도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었고 한번 제 시험을 다시 보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특이 케이스라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고 싶어하는 친구는 아니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부가 필요한 학생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밸런스 있게끔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그 친구를 위한 진정성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영이가 이 얘기들을 다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저 그래도 완지쌤이 나를 좀 생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다영이는 슬플 거예요. 완지쌤이 나 때문에 고생하고 완지쌤이 나 때문에 슬퍼하는 걸 그걸 느낀 다영이는 많이 마음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학원 나오기 더 싫을 거예요. 왜냐면 또 와서 테스트 통과 못하고 하는 부분이 나는 통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통과를 안 했던 그 모습에 완진쌤이 되게 너무 힘들어하고 서운해하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못해주는 나의 모습에 너무 죄송한 거죠. 그 마음이 왜 저는 알 것 같냐면 다영이가 ENFP잖아요. 저도 같은 ENFP로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나로 인해서 안지쌤이 날 너무 걱정해 주는데 나 걱정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랑 있는 거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다영이랑 얘기해봤을 때 그런 미술, 만화 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하는 친구고 아니 저 어차피 막 인서울 그런 데도 아니고 저 어차피 지방대 갈 거다라고 해서 지방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영이도 누군가한테 기대를 심어주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기대를 함으로써 항상 실망이라는 게 따라오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본인도 아까 소희랑 사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하면 나 스스로도 괜히 그 실망하는 마음을 갖기 싫어서 나 스스로도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다영이가 그때 사실 3등급 맞았다고 했을 때 저도 너무 기뻤었는데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게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심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영이가 만약에 진짜 솔직히 멀리서 오잖아요. 멀리서 와서 와 다영아
너 진짜 나 보러 왔냐? 아,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하면서 약간 더 학원에 오면서 뭔가 본인이 그냥 재밌게 다니는 학원이 아니라 뭔가 와서 좋은 그런 뭔가 다음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는, 근데 그게 비전과 확신을 주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특이 케이스예요. 본인이 너무 그냥 잡대라고 하기 전에 지방대 그냥 미술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서 목표를 더 높게 얘기하면 좀 괜찮아요 이런 친구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대심을 갖는 건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둘씩 작은 것부터 하나둘씩 하다 보면 거기에 맞게 또 친구가 움직여줘서 또 열심히 공부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5명의 친구들을 들어봤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느꼈을 때는 완질쌤이 이 아이들이 너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다는 걸 너무 느끼게 됐어요. 근데 조금 생각이 들었던 거는 뭐냐면 이 친구들을 약간 테스트에 대한 결과론적이 아니라 진짜 이 아이가 생각하는 기준, 그러면 기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원하는 그 만족감을 어떻게 채우는지에 따라서 저희의 실력도 판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낮은 친구에겐 그 낮은 친구만의 다영이 같은 친구한테의 만족감, 또 초연이처럼 등급을 좀 더 높게 또 간호대까지 가고 싶어하는 목표에 따른 또 만족감 같은 거를 계속 이 아이들의 마음을 같이 나누시면서 소통하면서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제가 들어보는 이 모든 친구들은 뭔가 완진쌤을 좋아하고, 그리고 전체 들어봤을 때 완진쌤의 기준이 좀 많이 높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만족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완진쌤의 기준에 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모든 친구들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칭찬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